그러니까 확실하게 김대중 퀴즈들이 맞아요. 김대중 퀴즈가 맞다고. 지금 누구들이 김대중. 아니 좀 전에 갔던 거 있잖아. 이거를 네. 당시에 이제 80년도 5월 달에 그런 일이 광주에서 예, 예.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이란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재판했다고. 예. 근데 이제 8월 28일, 29일 날 이제 재판정에 미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를 한 거야. 가서 아, 뭘 했는지 본 거죠. 예. 봤더니 이제 거기 가서 이택돈이라는 전 신민당 의원, 네. 응? 당시로서 이제 김대중이하고 같이 저짓거리 했다고 잡혀 들어가서 좀 고생 좀 했던 사람인데 네, 네. 이 아저씨도 보니까 당시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가서 재학 중에 사법고시가 돼. 그때는요 사법고시 한 30명 정도 뽑았을 거야.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와도요 사법고시 붙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판사도 하다가 무슨 또 헛바람이 들었는지 국회에 나와갖고 사선연까지 한 사람이었어.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같은 그게 사기꾼인지 모르고 같이 그런 걸 한 거지. 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냐면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야 김대중이가 1940년대부터 공산주의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구나. DJ가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을 아, 재판을 받는 과정을 알게 된 거야. 이택돈. 그래서 이제 놀랐다.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택돈이는 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무지 똑똑하다 생각했을 거야. 근데 저게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애들의 한계야.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법전, 판례, 그걸 보면서 지들끼리 말 맞추고 사건을 맞추고 이런 건 해. 그런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갖고 뭐를 갖다가 되새김질하는 건 할 수 있어도요. 절대로 미래에 닥칠 일을 예단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결기와 그런 예지력은 서울법대 나온 애들이 가장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의력 없고 앞뒤가 꽁꽁 막혀 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기존에 있었던 법 판례가 이랬으니까 법조문이 뭐가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그걸 하는 거지. 쟤네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DJ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번에 미국 국무부가 지금 네, 네. 디클래시파이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공개를 했다는 말이죠. 원장님이 이제 보시기에 네. 이 지금 와서 네. 이 추가로 그러니까 5.18 당시에 지금 외교 네, 네. 문서 네. 이걸 공개한 것의 배경이 네. 좀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뭐 김대중이가 네, 내가 네, 뭐 네. 60일 동안 그 뭐 감방에서 옷을 네. 벗긴 채로 조사를 받았는데 고문은 없었다. 근데 이제 옷을 벗기고 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김대중이가 저기서 옷 벗기고 저 터져가면서 조사받았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해서 그런 예, 뉘앙스로다가. 국제 뭐 인권위원회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네. 저기 이제 나오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이번에 비밀 해제된 저 문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택돈이라고는 전 의원이 네, 네. 지금 이제 고인이 돼서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법정 가서 깜짝 놀란 거야. 아, 김대중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과 그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특히 나한테도 김대중이는 번지르르 하게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사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사실 알고 봤더니 4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려 왔고 이자가 사상이 굉장히 빨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일본에 가면 한민통일이라고 있어요. 네, 네. 제일 한국 민주화 통일, 제일 한국 민주화, 민주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금 이름도 더럽게 길어요. 줄여서 한민통인데, 예. 얘네들이 전부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네.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택동 씨도 서울법대 나왔지만 헛똑똑이야. 헛똑똑이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가 고시 붙었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빨갱이들은 그 머리 위 꼭대기에 앉아있거든. 응? 저는 이제 예. 이걸 보고서 네.
그 예전에 그 경향신문에 네. 그 손충무 기자라고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그분도 근데 네. 한창 이제 김대중 따라다니다가 네. 그 이제 실체를 알고 이제 그좀 돌아선 네.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 김대중 비자금 이런 책도 쓰고 예. 저는 약간 그게 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충무 씨도 예. 제명을 못 살고 가셨다고 봐요, 나도. 그렇죠. 네? 그렇죠. 뭔 일까 예. 있었어. 네네. 뭐가 썸씽이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저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가 네. 이 이택돈이가 증언한 내용이 그 비밀이 해제가 돼서 네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택돈 의원이 김대중이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두렵다라고 이 사람 진술을 했어. 그런 진술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5.18 그 광주 폭동 때 네. 같이 잡혀 들어가지고 뭐 좀 맞기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라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올렸던 신민당, 구신민당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초반 때 박정희랑 그때도 막 붙어서 네. 대결했잖아요. 그때 신민당은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이 이태동 씨가 욕을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역시 그 당시에 글라이스틴이라고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 있었는데 네. 그 사람도 대사관 직원들한테 다 첩보를 예. 경과를 다 보고 받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이택돈이라는 사람은 당시로서 엘리트였단 말이야.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였고 사선의원 출신이었고 네. 그랬던 사람이 법정에서 야 이택돈이가 그러는데 김대중이가 빨간 놈이다. 좌익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알고 나서 이택돈이가 이런 국가에 중대한 병고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걸 갖다 법정에서 증거하고 신민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미국의 첩보망에 광주에서 모종의 something new happen이 있다는 것도 알았겠지만 네. 이런 법원에서 수사 기록과 함께 여러 가지 북에서 보낸 간첩망들이나 아니 일본에 있는 한민통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김대중의 실체를 보면서 김대중이는 공산주의자였구나. 이놈이 적의 적자금을 받고 사는 적을 이롭게 하고 적의 자금을 받은 게 뭐야? 간첩이지 뭐. 네. 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한켠으로는 그 예전에 합의부 대사인가요? 네. 그 있을 때는 또 순상님을 살려주고 미국에서도 그런 또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중앙정보부 선배들이 했다가 네. 미국이 난리치는 바람에 네. 원래는 원래 담글러 가다가 원래는 일본에서 오면서 네. 돌멩이 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려서 say goodbye 해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박정희도 군에서 사고 쳤던 김재규를 구해서 중앙정보장 앉혔더니 네. 자기를 시해하지. 결국은. 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야. 전두환도 네. 내가 전두환이었으면 그거 용서 안 해. 아니 나라를 뒤집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네. 왜 살려줘? 사형했으면 사형시켜버려야지. 네. 응?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망나니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 망나니가 누구야? 앞에 계짤 하나 더 붙이면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아니야. 네. 제갈대중이지 사실은. 네, 김대중이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김대중이가 친공산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같이 일했던 그 지난달에도 같이 그 김대중이랑 같이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돈 받아서 학생들에 돈 뿌렸던 정동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운동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자리 줄 줄 알았겠지. 네.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김대중이 워낙 그거 많이 하던 놈이니까. 근데 동교동에 앉아갖고 방송 밑에 돈 받아서 헤아리면서 공천 주고 이런 공천 장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성동격사라고 봅니다, 저는. 자, 소리는 동쪽에서 소리가 났어. 네. 그런데 때려잡는 건 서쪽을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상님, 다이쭈, DJ 키즈들 기다려라. 너네들 우리가 잡으러 간다야.
근데 이제 그 다이추 키즈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해서 범위가 너무 넓은 감이 딱 있는데. 찍어서 얘기하면 네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 아니 박영수. 저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이추 키즈라고 하면 너무 누구냐면 네네. 제주도 4.3 폭동 사건을 민주화라고 떠드는 놈들. 네네. 80년 5.18 폭동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떠드는 놈들. 네. 10월 19일 여수 순천 육군제 14연대 반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 떠드는 놈들. 얘네들이 정답은 김대중이 추종하는 애들이거든. 네. 노무현이 추종하는 애들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디스커스팅 하다 이거야. 지금 네네. 저 미국에서 지금 벌려는 게 야 문재인이 왜 수사 안 하니 이거거든. 근데 문재인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 임종석이는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기 끌고 가서 세탁한 다음에 가서 이제 저 날랐단 말이야. 애들 시켜갖고 그렇게 주고 이제 꼬셔갖고 평창올림픽도 오게끔 하고 했는데 아니 김정은이가 이집트 오라스콤사를 불러갖고 북에다가 통신망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망 구축비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한 6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야 문재인 너 이 자식아 끝나기 전에 빨리 갖다 대납해. 이래서 문재인이가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3월 달에 마치는 놈이 아니 거길 임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로 해서 순번한다고 가갖고 그것도 그 동선도 그 참 똥수기가 그거 가갖고 네. 스핑크스 피라미드 본다고 그 낙타들 힘들게 하고 그랬죠. 말이야. 그랬었고 그때가요. 코로나 창궐할 때라 갖고 네. 관광객도 잘 못 받고 막 이럴 때인데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 이집트 관광청에서 제발 좀 방문해 달라고 간청을 해와서 네. 할 수 없이 갔다 오잖아. BSG 진짜. 벌쉿. What the F word 이렇게 된다 진짜. 네. 응?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아 있는 거는 야, 너 그때 가갖고 오라스콤사에다 6억 불을 갖다가 네가 EDCF, EDPF 안에 포함시켜서 마치 경제 차관 주는 식으로 포장을 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돈이 우리 뉴욕 우리 사무소 거쳐갖고 너 이집트 갔는데 그 오라스콤에 꽂히더라.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임마. 예. 그 전부 다 북쪽 애들이 갚아야 될 돈 아니야? 대납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식은 지금 유엔의 생션, 제재 결의안도 위반했고 네네. 미국이 정한 룰도 위반을 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가 현금을 보낸 거 아니야. 암호화폐도 아니고. 그렇죠. 현금 6억 네. 달러를 마치 경제 차관 주는 식으로 해갖고 보낸 거 아니야. 그게 실수다. 문재인의 네. 실수. 그러니까 모를 줄 알았지. 네. 근데 그때 따라갔던 놈이 누구냐면 수출입은행장했던 봉준규라고 네. 얼마 전에 산업부 장관 한 며칠 하고 수원에 나갔다 똑 떨어진 애 있어. 엄청난 기회주의자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일수록 능력자라고 인정받는 거지. 이쪽 정권이나 저쪽 정권이나. 어디서든. 네. 그놈도 또 빌어먹을 서울대학 출신들이야. 서울대 영문과. 행정고시 출신인데.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김대중 키즈들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경고 사인이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너네들 있지 내년에 정권 유지하고 싶으면 문재인부터 잡아넣어. 이재명이부터 빨리 끝장을 내. 이제 이 얘기야. 근데 이걸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게 돼 있어. 우리 키즈들이 먼저 가게 돼 있다. 교체. 지금요. 저기 찌째명이는 너무나 애가 천박한 데다가 수준 미만이니까 저 선거법 위반에다가 네네네. 뭐 위례시,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 뇌물 받아먹은 것도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경기 뭐 지역 화폐인지 뭐 이건 발행을 거기서도 또 슈킹 엄청나게 했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잖아. 네. 이화영도 지금 9년 6개월인가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내년도 3, 4월이 되면 이번에 뭐 위준 교사는 뭐 무죄라고 났다지만 그거는 A교고 저렇게 되면은 2심이 빨라져요. 네. 해서 빨리 결정 나고. 그래서 내년 봄에 자 야당 대표 제도 뭐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통령 제가 될 일은 없고 예, 예, 예. 아마 지금 김경수를 갖다가 대타로 내밀기 위해서 김경수로 사면 복권해 준 거라고. 그 누구 요청이겠어? 양산? 문재인 요청. 양산문. 어. 그쵸, 뭐 아꼈다고도 하니까. 아, 문재인을 홀고 빨던 놈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러겠지. 야, 성렬아, 너도 임마 우리 바쁠 때기 아니냐? 너 내 저 호위무사고. 한동훈이 저놈도 우리 사냥개 아니냐? 경수도 임마 괜찮은 애 아니야? 그거 하여튼 니들 다 서울대가 아니냐, 누나. 그건 서울대끼리만 준 거라도 주고받고 해야지. 어? 네. 이재명이 저놈한테 주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원장님 아무리 그 윤 대통령이 의리가 그 있다고 한들 그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윤통의 그릇을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겠죠. 과감하게 네. 과거와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 문재인의 범죄 사실을 법에 의거해서 네. 저건 여적죄야 틀림없이 형법 네. 93조 여적죄. 네. 단심 처리되고 사형이라고. 어? 하도 여적죄 진 게 많아갖고 USB 하나만 갖고도요 사형 10번 이상 시킬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 수사권이 금년도 1월 1일에 폐기될 때까지 민기작거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보호해줬잖아. 수사 안 했잖아. 착수조차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자기 와이프한테 넘어오는 거지. 김건희 특검으로. 네. 그 김건희가 이번에 명태균 이용해갖고 뭐 사전에 여론조사 명목상 실제는 뭐 여론조작. 어? 그 수고비 500만 원 주고 말이면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다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공동체잖아. 네. 그 논리로 다시 묶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를 네. 친 그 네, 부메랑이 그 논리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다 걸리는 거야. 네.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국정농단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도 당 게시판 사건이 지금 물려 있고 장관 때 여론조사라고 그랬는데 동훈이도 여론조사 그거 몇십억씩 돈 들어가는데 집간 놈이 그거 장관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갖고 지가 어떻게 그걸 갖다 조사를 해. 그러면 뉴욕의 남부지청 갔을 때 뉴욕 검사들이 준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사실 증거들 그걸 갖고 와서 수사를 안 하고 야, 너 이거 나한테 넘겨주면 이거 봐줄게. 뒷거래 했을 가능성이 높지.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어?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보 빼갖고 온 놈이 김경률이고 그런 거에 바탕을 해가지고 삼성을 조지고 롯데 조지고 뭐 현대를 조지고 했던 게 이 특수부 애들 한동훈이 같은 애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국에서 받은 그 범증 자료를 갖고 와서 그게 박원순이가 됐던 이재명이 됐던 누가 됐던 야 너네들 이거 퉁치자. 나한테 다 넘기면 적당히 해서 무마해서 내가 수사 안 하고 봐줄게. 이럴 가능성이 거의 100%란 얘기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짬짬이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야 니캉나캉 우리 접하잖아. 어차피 우리는 문재인 큰형님 우리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냐. 그러니까 너 봐줄 테니까 그 돈은 나한테 좀 줘. 이래갖고 아마 그렇게 해서 뭐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뭐 조까지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뒷거래를 하고 슈킹해서 서로 봐주는 이런 더러운 밀거래를 했을 수가 있죠. 마약 거래보다도 더 더러운 일이죠.